자,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는 게 온비드 사이트입니다. 캠코 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온비드 사이트고요. 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공매를 진행을 합니다. 온비드 사이트를 이용하시려면 회원 가입을 하시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셔야 입찰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는 은행에서 우리가 인터넷 뱅킹할 때 쓰는 돈 안 주고 사는 공인인증서가 아니라 범용 공인인증서라고 해서 3,000원인가 5,000원 내고 발급받는 인증서가 있어요. 그 인증서가 있어야지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요. 아니면 온비드 자체에서 발급하는 입찰 전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회원가입을 하시고 사이트에 접속을 하시면 이제 물건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물건을 검색하실 때 보시면 이 위에 메인 타이틀에 보면 부동산, 동산, 기타, 정부재산 공개, 입찰 이용 안내, 사회공헌장터, 온비드 소개 이렇게 많이 있죠.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 중에 저희는 부동산 이 부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산이나 임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쪽에서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부동산으로 들어오시면 처음에 처분 방식 나오죠. 매각하고 임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입찰 기간을 정하는 칸이고요. 용도 선택은 복수가 가능합니다. 기관명이라든지 이런 거는 특별히 알고 있는 기관이 없으시면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감정평가 금액도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만약에 찾으시는 토지의 면적이 따로 있다 하면 여기다 토지 면적을 적으시면 되겠죠. 건물 면적도 예를 들어 32평 아파트를 보신다면 거기에 해당하는 면적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분 건물 여부라고 그랬는데 지분 물건을 찾으시는 분들은 지분 물건에 체크하시고 지분 물건만 보시면 되고요. 지분 경매나 공매에 대해서 습득이 덜 되신 분들은 지분 물건을 제외한 상태에서 물건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산 구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용어 정리를 해드렸던 보시면은 압류재산이라든지 국유재산, 수탁재산, 수탁담보주택 이런 것들이 있죠. 공유재산도 있고요. 기타 일반재산, 금융권 담보재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매의 대상이 되는 물건들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공매는 어떻게 나눈다? 권리 분석이 필요한 압류재산과 나머지 것들로 나눈다고 했죠. 그거를 기억하셔야지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권리 분석이 필요한 압류재산과 나머지 공매 이렇게 나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캠코 물건과 이용기간 물건 이렇게 나눠 있습니다. 이건 뭐죠? 이것도 역시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캠코 물건이라는 거는 캠코에 위탁을 해서 캠코에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거고, 이용기간 물건이라는 건 뭡니까? 캠코에 회원 가입 후에 회비를 내고 낙찰 수수료 등을 지불하면서 매각 절차를 기관 자체에서 진행하는 물건이라고 그랬죠.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선 캠코 물건이든 회원 가입 후 직접 매각하는 물건이든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압류 재산, 즉 권리 분석이 필요한 물건과 그렇지 않은 물건, 그렇게만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어떻게 물건을 찾고 입찰은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분 방식에서 저희는 매각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임대가 필요하신 분들은 임대 부분을 찾아서 하시면 되겠죠. 입찰 기간은 5월 1일부터인데 5월 8일까지면 너무 좀 작으니까 한 8월 말일까지 한번 하겠습니다. 용도 선택은 복수가 가능한데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차원이니까 주거용 건물로 하겠고요. 주거용 건물 중에 아파트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기관명은 쓰실 필요 없고요. 감정평가 금액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써도 되지만 특별한 대상이 없으면 찾지 않으셔도 되겠죠. 주소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지역, 클릭해보면 서울특별시부터 많이 나오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상을 전체로 놓고 한번 해볼 거고요. 여러분들은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토지 면적, 건물 면적 신경 안 써도 되시고요. 유찰 횟수도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지분 물건 말씀드렸죠? 저는 지분 물건은 제외하고 찾겠습니다. 일단 캠코 물건이든 이용기간 물건이든 제가 나눈 기준이 뭐였죠? 권리 분석을 해야 되는 물건과 하지 않아도 되는 물건. 자, 여기서 압류재산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권리 분석을 하지 않아도 되는 물건들입니다. 자, 그럼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네요. 10줄씩 보기 되어 있는데 100개씩 보기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나와 있는 물건 한번 볼까요? 대구광역시 남구 대명동 629-1번지 아파트입니다. 자,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볼게요. 처분 방식 매각 기타 일반 재산이고요. 용도는 아파트, 면적 나오고 있죠. 일반 경쟁 최고가 방식입니다. 입찰 날짜가 나옵니다. 유찰 횟수는 총 3회. 집행기관이 어디입니까?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셨죠? 그러면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압류재산이 아닙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물건을 내놓고 파는 겁니다. 이게 내부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내부 모습이 이렇게 나온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할까요? 네, 명도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보통 세금 체납이 돼 있거나 압류가 돼 있는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올 수는 없습니다. 내부 모습을 찍을 수 있는 건 거의가 명도가 쉽게 될 수 있다. 집을 비워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물건 세부 정보 있죠? 물건 세부 정보 한번 보실게요. 주소 나오고요. 위치 및 부근 현황 나옵니다. 이용 현황 나오고 있죠. 엘리베이터 있고 주차장이 있고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 명도 책임은 누가? 매수자가 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명도 책임을 매수자가 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입찰 정보 한번 보겠습니다. 입찰 정보를 보시면 언제입니까? 4월 18일 2시부터 5월 13일 6시까지 기간 입찰이고요. 개찰은 5월 16일 10시에 합니다. 최저가는 2억 7,217만 5천원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공매는 대부분 이렇게 날짜가 있으면 다음에 유찰될 거 생각해서 다음 날짜가 계속 잡혀 있죠. 10%씩 떨어진 가격으로. 그것은 압류재산 공매에서나 그렇고요. 이 물건은 뭐냐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쓰던 아파트, 이게 사택이나 기숙사인지 모르겠지만 이 아파트를 매각하는 거예요. 부동산에서 여러분들이 집을 팔듯이 온비드 사이트를 이용해서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물건들은 뭘 봐야 된다고 그랬죠? 공고를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공고문이 뭐냐면 나는 이런 조건으로 해서 이 물건을 팔겠다고 계약서를 보여주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여기 매각 공고문을 보실게요. 자, 매각 공고문이 나왔습니다. 학교법인 영남학원에서 소유 부동산 매각을 공고한 매각 공고문입니다. 학교법인 영남학원 소유 부동산 매각 공고문 이렇게 돼 있죠. 보시면 소재지 나오고 동호수 나오고요. 면적 나오고 있습니다. 입찰 방법은 온비드 전자입찰 이렇게 돼 있네요. 매각 방법은 일반 경제 입찰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밑으로 내려보도록 할게요. 낙찰자 선정 방법 나오죠. 유효한 1인 이상의 입찰자 중 예정 가격 이상으로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찰 결과 최고 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온비드 시스템상 무작위 추첨한다. 같은 가격이 2명 이상 나올 때는 무작위 추첨한다는 얘기죠. 현장 설명은 본 매각 재산에 대하여 현장 설명을 별도하지 않으며 입찰자는 사전에 관련 공부 등을 열람하시고 답사한 후 응찰하기 바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부라는 거는 건축물 대장부터 등기부 등본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입찰 일정 나오고 있고요. 참가 방법 나오고 있습니다. 입찰 보증금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입찰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입찰 보증금 5%를 내라는 얘기네요. 최저가의 5%가 아니라 입찰할 금액의 5%를 내라는 얘기죠. 10%일 수도 있고 5%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 공고문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보증금의 귀속, 입찰의 무효, 입찰 연기 및 취소, 매매 계약 및 체결 납부 방법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고문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입찰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본 목적물에 존재하는 이해관계인과의 사항은 매수자가 승계하여 책임 처리하는 조건이므로 입찰자 책임하에 사전조사하고 필히 입찰에 응하시기 바라며 임대차 현황은 안내문 내용과 같으며 부동산 면도 등 임대차에 대하여 매도인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않으며 모든 책임은 매수자에 있습니다. 임차인과의 사항은 매수자가 승계하여 책임 처리하는 조건이고 임대차 현황은 안내문에 넣어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매각 공고문 나왔죠. 그럼 매각 안내문에 임차인의 현황에 대해서 넣어놨다고 했죠. 안내문 한번 볼게요. 여기 매각 배경이 나와 있네요. 매각 주관사 나오고 매각 구조, 매각 물건 개요 나오고 있습니다. 기재사항 나와 있고요. 임대 현황이 나와 있네요. 학교법인 영남학원에서는 세입자에게 해당 아파트가 매각 예정이며 매각될 경우 현 임대차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계약할 것이나 매수자가 직접 거주하겠다고 할 경우 법령에 따를 수밖에 없음을 사전에 고지하였습니다.
따라서 매수자는 현대의 임대차 계약을 승계, 계약갱신 여부를 포함한 임대인의 주의 및 임대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고 매도자가 기수령한 임대보증금은 잔금 납부일 기준으로 매매 대금과는 별도로 정산하는 조건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내용들을 잘 읽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보시면 3동 1103호 월세고요. 최초 계약은 20년 9월 20일, 20년 10월 21일부터 22년 10월 19일입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죠. 1000만원에 50만원의 임대를 주고 있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현재 이분이 계약갱신을 했는지 아니면 나갈지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을 알면 좋겠는데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 가서 알아봐야 됩니까? 여기 보세요. 담당자 정보 이렇게 해갖고 대학경영지원본부 김태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전화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임대인에 대한 내용이 105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분이 현재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할 것인지 아닌지 궁금하다. 어떻게 할지.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요분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궁금한 모든 사항들은 이 담당자분에게 전화를 하셔서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계약갱신 요구권을 쓰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바로 입주를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잔금을 여러분들이 지불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바로 입주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세부 사항들을 여기서 알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권리 분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 입찰을 하려면 어떻게 하죠? 여기 입찰이라고 돼 있죠?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정보가 나오고 입찰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 다 하시고 동의함 공고문 확인하시고요. 동의함 다음 단계 수정사항을 개인정보에 이걸 클릭을 안 했네요. 다음 단계 이렇게 누르시면 여기에 입찰 금액을 쓸 수가 있어요. 얼마? 2억 7,217만 5천원 이상으로 쓰셔야 됩니다. 쓰고 나서 보증금은 얼마라고 그랬죠?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쓰면 보증금 계산을 누르면 저절로 나옵니다. 요 금액을 내셔야 되는 거고 현금으로 내시려면 은행을 선택하시면 되고 여기에 환불 계좌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입찰에 참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물건은 사학진흥재단에서 캠코에 회원가입 후 진행하는 물건이고요. 보니까 요 밑에 있는 물건도 같은 물건이네요. 요분도 물건이 3개가 나와 있고 요거 볼까요? 경상북도 경주시 동청동에 있는 아파트예요. 한번 눌러볼게요. 보시면 이 물건은 어떤 물건인지 한번 볼까요? 이 물건은 기타 일반 재산의 매각입니다. 누가? 한국전력공사가. 입찰 기한은 4월 19일부터 5월 3일 6시까지. 금액은 4,470만원이 최저가입니다. 자, 사진 한번 보실까요? 어때요? 집이 비어있죠? 공매라고 해서 다 명도 소송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압류재산에 의한 공매는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집을 다 비워놓고 공매로 매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물건들 명도할 거 없이 오히려 경매보다 더 쉬워요. 그냥 낙찰받아서 들어가서 사셔도 되고 매각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자, 물건 세부 정보 보실까요? 소재지 나와 있고 이용 현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가 비어있다는 얘기예요. 주차장이 있고 뭐 2층 뭐 방 3개 뭐 이런 얘기 나와 있죠. 그래도 명도 책임은 누구? 매수자. 비어있는 집인데 명도 책임은 매수자. 무조건 명도 책임은 매수자라고 돼 있어요. 하지만 비어있는 집에 대해서 몇 개 뭐가 있어요. 잔금 다 내시면 일반 매매 하듯이 똑같이 키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공매 이렇게 쉽습니다. 쉬운 건. 부대주권 보시면 입찰 공고문 확인 요망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입찰 공고문이 뭐예요? 계약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계약서를 잘 읽어보고 입찰을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럼 입찰 공고문 확인을 해야죠. 자, 입찰 공고문 볼게요. 보시면 입찰권료는 한국전력공사 대구본부 사택 3개를 매각하는 겁니다. 사택을 매각하는 거예요. 보호아파트 205, 501호, 603호를 매각하고 금액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매각을 실시하는데 입찰자가 없다면 이 물건은 유찰된다고 해서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건이 공매 사이트에서 들어가 버립니다. 자기네 자체에서 회의를 해서 이 가격이 안 팔리니까 가격을 좀 낮춰서 팔자. 다음번에 나올 땐 가격을 자기네가 조정을 해서 낮춰서 팔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 지금은 때가 아니다 싶을 때는 이 물건은 매각에서 제외돼서 팔지 않고 다음에 자기네가 적당한 때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매각에 붙입니다. 일반 매각과 똑같습니다. 부동산에서 여러분이 집을 사고 팔 때 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자, 입찰 방법 및 마감 일시 이런 거 나오죠. 입찰서 제출, 보증금의 납부 금액의 100분의 5 똑같이 100분의 5고요.
계약에 관한 사항 나오고 계약 체결 및 대금 납부 방법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본고문을 꼼꼼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나오죠? 전화번호 그 앞에 나왔던 번호가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로 전화하셔서 물어보시면 되고요. 집을 보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집들이 많이 나올 때는 집을 공개하는 날짜까지도 공고문에 다 써 있을 때가 많은데 집을 꼭 보고 싶은 분들은 전화를 해서 물어보세요. 아, 이 집을 보고서 사고 싶은데 내부를 볼 수 있느냐? 그럼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일반 매물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건들이 많아요. 아까 제가 압류재산 외에 다른 물건들을 했는데 지금 여기엔 나오지 않지만 뭐 신탁 물건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압류재산을 제외한 다른 물건들은 부동산 일반 매각과 똑같이 계약서를 잘 봐야 되는데 여기서 뭘 봐야 된다? 공고문과 매각 안내서를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신탁 공매 같은 경우에는 근저당이 있는 경우 근저당을 인수하는 쪽으로 조건을 달아놓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을 날리는 경우도 많아요.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압류재산을 한번 볼게요. 자, 매각으로 들어갔고요. 5월 8일에 주거용 건물 보겠습니다. 아파트 보시고요. 다른 거 필요 없이 아까는 압류재산을 제외한 다른 물건들을 검색했었죠. 이번엔 압류재산을 자, 여기 아파트 있네요. 일산, 동구, 풍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재산 공매는 뭐라 그랬습니까? 권리 분석을 해야 된다. 처분 방식은 압류재산 캠코고요. 용도 나오죠. 아파트입니다. 면적 나오고 감정평가 금액 나와요. 담당자는 누굽니까? 집행기관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하고요. 담당자는 인천지역본부 조세정리팀입니다. 물건 세부 정보 보실게요. 지번 나오고요. 이용 현황 나오고 기타 사항 나오고 있어요. 용도 책임은 매수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압류재산 정보 볼까요? 등기사항 증명서 주요 정보. 아까 압류재산 외에 물건 볼 때 이런 게 나왔었나요? 안 나왔죠. 이게 왜 나오겠어요? 권리 분석이 필요하니까. 권리 분석이 필요하니까 등기사항 주요 증명서가 나오는 겁니다. 임대차 정보도 나오고 있어요. 임대차 정보 나오고 있죠. 근데 임대차 정보에 나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럼 등기사항 주요 정보 볼까요? 2017년 10월 16일 고양세무서에서 공매를 진행했는데 압류죠. 근저당권은 2016년 국민은행 풍동지점에서 3월 2일 근저당권 2016년 3월 2일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가 되겠네요. 말소기준 권리 위로 인수될 만한 권리는 없습니다. 세입자 문제만 해결된다면 낙찰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겠죠. 자, 그럼 여기서 입찰 정보 한번 들어가 볼까요? 2022년 5월 2일 10시부터 5월 4일까지 5시까지예요. 4억 90만 원이 최저가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낙찰이 안 된다면 다음 언제요? 5월 9일 10시부터 5월 11일 5시까지 10% 떨어진 금액에 진행이 되겠죠. 이 공매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보실 때 다른 물건에는 공매재산 명세서라는 게 없습니다. 단지 압류재산에만 공매재산 명세서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경매에서 매각물건 명세서와 같은 겁니다. 명세서 인쇄를 누르시면 공매재산 명세서가 나오고 여기에 보면 이 물건에 대한 주요 사항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점유관계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체납자가 거주를 하고 있고요. 채권 신고 현황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선순위 세입자가 없기 때문에 뭐 인수될 만한 권리는 전혀 없으니까 특별하게 신경 쓸 건 없지만 경매에서의 선순위 세입자가 있을 때 낙찰자로서 져야 될 위험 부담은 공매에서는 전부 다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공매재산 명세서를 보셨으면 5월 2일 10시가 되면 입찰란이 여기에 뜹니다. 여기로 입찰하고 들어가셔서 입찰하시면 됩니다. 단지 여기에는 사진을 보시면 외부 사진만 있지 내부 사진은 없죠. 찍을 수가 없죠. 감정평가하러 가신 분이 지금 체납돼 있어서 공매 나왔는데 그 집 내부 사진 찍겠다 그러면 집주인이 참 좋아라 하겠습니다. 그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사진은 볼 수가 없는 거고요. 명도도 아까 같은 경우는 빈집이나 세입자하고 다 협의가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명도에 어려움이 있어서 입찰 가격을 명도 소송을 벌일 것까지 계산을 해서 수익률을 따져서 입찰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공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공매는 뭐다? 경매와 같이 권리 분석이 필요한 압류재산 공매와 나머지 다른 공매, 즉 공고문만 잘 읽으면 되는, 계약서만 잘 읽으면 되는 공매로 나눌 수 있다는 게 핵심이고요. 권리 분석 공부는 다르게 시간을 내서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